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국가유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사례와 또 주요 사항을 여러분께 궁금 사항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원래 제 컨텐츠가 국가유공자와 행정구제, 일반 행정구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 행정구제에 대해서 좀 국가유공자를 방송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자주 나가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일반 행정구제 사건도 좀 다뤄달라 해서 사례 위주로 이 시간부터 다시 일반 행정구제 사건을 여러분께 방송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당분간 하고 또 국가유공자가 필요한 사항이 나왔을 때마다 또 그거를 할 거니까 완전히 내려놓은 게 아니고 제 컨텐츠가 항상 행정구제와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보기 드문 전무후무한 정축 건물 이행 강제금 부과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싶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행 강제금 부과가 사실은 위법 건축물이었을 때 부과하는 것이지 적법 건물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대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증축 건물을 증축 건물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행정청에서는 증축 허가를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고 또 허가를 받은 그 주민은 그 증축을 시작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이 건물이 조금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일조권이냐 아니면은 뭐 여기서 자세한 건 나오지 않지만 이런 등등의 그 불편함을 느끼면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우리 생활에 많은 이 건물이 증축이 됨으로써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증축된 부분을 철거해달라 라는 내용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청은 정상적으로 증축 허가를 내줬고 증축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증축을 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완공, 그래서 일단 준공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주민들이 이거는 좀 증축 허가를 구청에서 잘못 내줘서 이렇게 우리가 불편을 많으니 이것을 증축된 부분을 다시 철거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행정법원에서 볼 때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억울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했기 때문에 억울해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역시 원심 법원의 판결을 이거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도저히 자기 억울한 부분을 조금도 수용하지 못하니까 대법원까지 상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고에서는 본인 의견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상고 쪽에서는 대법원에서는 몇 분을 위해서 이 증축 건물이 증축이 되었는데 이분들의 어떤 실제적인 이익과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이 증축한 부분이 잘못된 거다. 라서 이거를
철거 명령을 해달라고 해서 철거 패소 그러니까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뒤집힌 거죠. 원심과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대법원 상고에서는 원고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은 증축 허가를 내준 행정관청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 공을 받은 행정관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가자니 범이 기다리고 있고 뒤로 가자니 낭떠러리가 있어요.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앞뒤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버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하면서 철거 명령을 내리는 판례가 그러니까 판결이 나와서 이 판례가 되었습니다. 이 판례를 무시하고 건너뛸 수 있을 만한 배짱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내니까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물론 관계 상관들과 아니면 관계자들과 많은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겠지만 할 수 없이 증축 허가를 정식으로 내서 그분들이 이 법으로 증축을 해서 완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법원의 그 판결 때문에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순이죠. 왜냐하면 언제는 건축 증축 허가를 내줘서 준공까지 해놓고 완공이 되니까 또 이제 완전히 준공이 되고 사용을 하는데 주변에 민원인으로 인해서 그것을 철거하라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증축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아니면은 건축 허가를 내서 증축 완공을 하지 말든지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와 완공, 준공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내려서 그 증축 부분을 철거하라는 명령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중축 허가청에서는 그 중축 부분을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당당하게 증축 허가를 내고 증축 준공까지 받았는데 또 그 허가를 가지고 준공을 해준 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증축 부분을 철거하라는 겁니다. 이건 장난도 아니고 만약에 사회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증축 허가를 내준 분이 증축 완공까지 내준 관청에서 그 증축 부분을 철거하십시오. 이유는 뭐냐면 대법원의 판례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행 강제 그러면서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만약에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기간을 주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해서 기다렸는데도 그분들이 철거할 입장이 아니죠. 철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여기서 금액은 정확히 안 나왔는데 10억 단위입니다. 피해액이. 이행 강제금이 부과액만 해도 10억 단위입니다. 100만 그러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공공으로 나왔죠. 표기는. 그러니까 19억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억에서 20억 사이니까. 어쨌든 그 많은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행정관청에서 자기가 속하는 행정관청에서 증축 허가를 내줬고 또 준공, 완공도 준공까지 해줬고 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반을 잡아서 이제 살고 있는데 옆주민들의 그 민원 때문에 민원인이 그 해당 관청에 이거 잘못됐으니까 증축을 취소해달라.
라고 했을 때까지는 이분들도 이 행정관청에서도 이거는 이미 적법하게 난 거니까 손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소송을 했죠. 근데 소송을 갖고 들고 와서 이제 판례를 들고 와서 주장을 하니 정말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행정청에서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끌다가 여기저기 자문도 구하고 별 군데 다 상세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의논을 해보고 자문도 받고 해봤는데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은 행정관청에서 받았죠. 이제 그 공을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던지든 아니면 거기서 뭐 잡고 있든 완전히 둘 중에 하나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마냥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행정기관은 본인들이 처리해 놓은 행정 그 사건들이 나중에 상급 감사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됩니다. 자, 감사를 받게 되면 또 지적사항이 또 나옵니다. 왜? 여기는 또 한 장단은 증축 허가를 정식으로 법적으로 내주고 완공을 했는데 대법원 쪽에서는 취소 판결을 내렸다. 감사원 쪽에서 어느 손을 들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대법원 판례 때문에 증축 허가를 철거하도록 명령을 했다. 그 명령을 듣지 않아서 10억 이상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들도 아마 혼선이 올 거예요. 이런 건 처음 보거든요. 저도 공무원 생활 35년 했지만 이런 내용은 처음 봅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힌 사안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이건 앞으로도 나오지도 않을 사례이며 또 지난번에도 없었고 차후로도 없을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내용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그 철거 명령을 받고 10억 이상의 이행 강제금을 영수증을 고지서를 받아든 이 증축한 분들이 어디다 하소연을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죠. 그런데 행정심판에서도 그걸 붙들고 오랜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뭐 어디 가든 이 공은 어디 가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로 던져야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던지자니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가려니 무서운 호랑이가 버티고 있고 또 뒤로 돌아가려니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고 앞으로 가면 호랑이한테 잡혀 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진퇴양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마냥 여기서 뭐 몇 년이고 보낼 수가 없잖아요. 어딘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청에서는 간부들을 불러놓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어느 그 현명한 간부 한 분이 이 안을 내놨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는 행정심판을 존중을 하자. 무슨 얘기냐면 행정심판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또 나중에 뭐 이런 후유증을 생각하면 또 이거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행정심판위원회는 고민하다가 행정심판위에서도 이거를 대법원에서 판례를 맞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행정심판위원들이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대법원의 하급기관이 아니다. 자, 행정기관이고 뭐 그쪽에는 사법기관이다. 사법기관에서 했다는 것을 행정청이 결정한 부분을 아무 하자도 없고 취소가 없는데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그 판례를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 증축하신
원래 건물 증축주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는 행정심판에서 내건 이유가 또 아주 걸작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우리 모든 민법에 기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이 사회생활과 우리 인간 생활에는 신뢰보호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이 있고, 물론 민법에서 나온 겁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고 비례 원칙, 신뢰보호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비례 원칙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안을 어떤 행정심판위원 중에 한 분이 안을 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행정심판위원들이 무릎을 치면서 옳다, 바로 그거다. 맞다. 첫째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법원의 하급 기관이 아니다.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명령을 따를 필요는 없다. 자, 무조건 안 따른다는 건 아니다. 따르기는 하는데 부당하면 따르지 않는다. 근데 부당하다. 뭐가 부당하냐?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 대법원 판례가. 그러니까 우리는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피해자가 물론 거기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지만 행정청에서는 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서 또 이 손을 들어줬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도 미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아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상하관계가 분명합니다. 자, 행정관청에서 처리관청에서 행정심판 상급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하급 행정기관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은 대법원의 하급기관입니까? 그건 아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해서 행정심판에서 이거 이행강제금 부과 10몇억짜리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된 거다. 이 법 부당하다.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축주도 마음이 편하게 됐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대법원에 손을 들어줄 거고 어떤 분들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손을 들어줄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은 상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내용은 하급기관에서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법기관에서도 원심과 항소는 상고가 결정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기관의 라인을 보면 분명히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원심도 항소심도 일단 대법원의 판례를 따랐지만 우리 이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기관의 라인에 따라서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내용을 하급기관에서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요, 이 부분이 행정 기관이 상급기관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여기에 행정기관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또 사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금액도 1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고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사법부와 한쪽으로 생각하면 행정부와의 어떤 서로가 의견이 다른 그런 의견을 냈지만 그래도 행정청은 상하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그의 결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행 강제금 부과는 무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걸 설명한 것은 너무나 재미있고 재미있다기보다는 너무나 중요하고 앞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게 나오지도 않을 것이며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접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은 정말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오늘 방송을 해드렸고요. 제가 이 원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문까지 그 내용까지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그거를 여러분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이 방송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저에게 아직까지 저희 구독회원이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을 얻고 여러분께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제가 앞으로 제 콘텐츠를 살려서 각종 사건 사례를 계속해서 이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계속해서 수백 건, 수천 건 해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 채널에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제 채널이 여러분께 공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께 큰 손해는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다음 다시 배울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